오늘 시나리오부터 나갑니다. 교재 135페이지 펼쳐놓으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 2024 커마 1급 엑셀 작업 파일, 4장 출제유형 공이 가셔가지고요. 그 안에 출제유형 공이 빼기 5를 여시면 됩니다. 시나리오도 여러분들 시험 출제 빈도로 따지면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일단은 나오는 파트니까 아셔야 됩니다. 시나리오는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목표값 찾기하고 반대 기능입니다. 야는 이제 변수값을 입력해서 결과값을 예측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예상값을 구하는, 예. 결과적으로 목표값은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변수값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건데, 시나리오는 변수값을 입력해서 결과값을 예측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 호빵을 팔아서 100개 팔면 이익금이 얼마나 날 것이냐. 요 결과를 좀 예측하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호빵을 200개 팔 때 이익금 얼마. 이렇게 결과를 좀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는 작업 순서가요. 우선 문제 속에서 변수 셀 주소, 시나리오는 나중에 만들 거거든요. 두 개를. 그때 시나리오 우리 만드는 과정에서 변경 셀을 요구합니다. 변경 셀이 변수 셀이고요. 결과 셀 주소, 이 두 가지를 먼저 문제 속에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책을 잠시 보시면요. 혼수 품목 매출 현황표에서 순이익률 H17 주소가 요거거든요. 현재 25%인데 야가 여러분들 변동되는 경우입니다. 야가 바뀌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 변동되는 경우라고 앞에 요 물음표 있죠. 여기 주소 그 문제 속에 어떤 부분이냐면 순이익률 부분이에요. 야가 변동될 경우, 야가 변수세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H17셀에 이런 변수 셀 간단하게 적어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순이익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이 말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할 거거든요. 그러면 야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뭐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하면 요 부분이 결과 셀 주소의 힌트입니다. 그럼 H15가 결과 셀이거든요. 그러면 이 값이 여러분들 어떻게 바뀔 경우냐면 각각 밑에 문제 보시면요. 30%하고 시나리오 2 보시면 20%로 변경될 경우거든요. 그럴 때 뭘 알고 싶은 거냐면 H15인 이 순이익 합계를 좀 어떻게 바뀌는지 결과를 알고 싶은 겁니다. 야가 결과세를 주소고요. 현재 25%일 때는 이 순이익 합계가 1,880원이거든요. 근데 야가 이제 30%하고 20%로 바뀔 때 이 값도 결과가 바뀝니다. 그것을 한번 예측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여러분들 시나리오 작업할 때는 1번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2번은 이름 정의를 시키거든요. 이름 정의가 뭐냐면 셀 주소나 셀 범위를 대신해서 이름으로 표시하는 기능이 이름 정의입니다. 그럼 이름 정의를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름 상자 이 부분이 뭐냐면요. 셀 주소가 표시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가서 정의할 이름을 입력 후 엔터 치면 됩니다. 엔터가 완료입니다. 그럼 이름 상자에 가서 여러분들 이름 정의할 이름을 입력 후 엔터를 치면 여러분들 완료되는 겁니다. 이름 상자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주소 나온 부분, 요거 이름 상자예요. 여기 가서 입력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 정의를 하는 이유는 주 이유가요. 원래 시트 간에 계산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시나리오에서 이름 정의하는 경우는 만약 이 주소를 이름 정의를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주소만 나오거든요. 주소 안에 데이터 값이 이 변수 값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럼 이 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잠시 답안을 보여드리면요. 실무에서 내가 이렇게 작업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름 정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답안을 열어서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2-5죠. 그러면 결과 요약보고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름 정의 안 하면 이 순이익률이라는 이 부분에 H17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순이익학계는 이름 정의 안 했을 때는 H15라고 찍혀 있거든요. 절대 참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발표할 때, 보고할 때, 이 주소값이 30%와 20%로 변경됐을 때, 요 주소의 결과는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보고를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 주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는 소리죠. 그래서 주소를 대신해서 이렇게 이름으로 표시를 해주면 보는 분들이, 아, 이 부분의 순이익률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구나. 이 바뀌었을 때 순이익학계는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구나. 라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름 정의하는 거예요. 딴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 정의부터 시키거든요. 우리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이름 정의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첫 번째 화살표 보시면요. 셀 이름을 정의를 할 건데, 변수 셀과 결과 셀 주소에만 이름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H15 셀에 가서 여기 입력하는 건 아니고요. 이름 상자에 가서 한번 클릭하시고 블록이 잡히죠. 이 자리에 순이익학계라고 치면 돼요. 순이익학계. 엔터. 자, 그럼 여러분들 이름 정의가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H17셀에 가서 이름 상자를 한번 클릭. 그리고 블럭이 잡히면 순이익률이라고 치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참조로 이름 정의할 때 특히 율자 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시험에서 이형 리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철자 틀리면 안 돼요. 오타가 만든다. 근데 우리가 오타가 날 수도 있겠죠. 시험장 가면. 그럼 이름 정의할 때 오타가 난 거거든요. 이 오타는 없지만은 오타 났다고 했을 경우 이름 정의했던 것을 어떻게 지우느냐. 편집하는 방법도 있고, 지우는 방법도 있어요. 우선 삭제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면요. 저 위에 보시면 수식 탭에 잠시 가볼까요? 요것도 좀 알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관리자를 눌러주시면 모든 이름 정의된 것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눌려볼까요? 우리는 두 개밖에 안 했지만은 답안 때문에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고, 만약에 우리가 이름 정의했던 순이익률이 잘못됐다. 만약에 오타가 났다. 그러면 굳이 삭제할 건 없죠. 그럴 때는 편집하십니다. 오타가 났을 경우. 편집하면 요게 이름 정했던 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맞으니까. 이렇게 편집해서 확인 눌리면 되고요. 내가 모르고 엉뚱한 주소에 가서 순이익률이라고 이름 정했을 경우는 삭제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삭제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삭제. 그럼 진짜 지우겠느냐? 지울 겁니다. 확인. 그러면 닫게 하면 요 주소에 가면요. 이름 정의된 게 없어졌고 다시 주소로 옵니다. 요렇게 지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름 정의했을 때 잘못했을 경우에 이름을 삭제하는 방법도 알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편집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우는 방법은 수식 탭에 가서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관리자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삭제할 이름을 선택 후 바로 위에 삭제 버튼이 있죠. 이걸 눌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식 탭에 간다는 정도는 여러분들 미리 알아놓으시고요. 몇 가지가 지우는 방법. 그럼 다시 제가 이름 정의할게요. 가서 여러분들 순이익률이라고 다시 한번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름 정의가 두 군데 잘 됐다면요. 여러분들 이제 시나리오 만드는 작업에 들어갈 거거든요. 자, 시나리오도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도 가상 분석 기능이거든요.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시나리오 만들 이름은 순위 띄우고 인상입니다. 순위 띄우고 인상. 그 다음에 변경셀은 여러분들 H15가 변수셀을 말하거든요. 아, H17이, 여기 H17을 찍어야 되죠? H17이 변수셀이죠. 우리 미리 파악했습니다. 이 주소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 값이 바뀌는 경우는 주소 찍어주시고, 그럼 확인 누르면 뭘 요구하냐면, 여기 입력할 변수값 입력할 창이 떠요. 거기 시나리오 값 창입니다. 여기에 변경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십시오라고 나오죠. 여기 여러분들 30% 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책 보시면 시나리오 한 개 더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눌리면 이것은 만들어지고 새로운 창이 뜹니다. 추가. 두 번째 만들 시나리오는요. 이름이 뭐냐면 순이익 인하거든요. 순이익 띄우고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변경세는 수될 거 없습니다.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두 번째 변수값은 20%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요약 보고서 만드셔야 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변동 시나리오 작성하는 소리는 요약 보고서를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약 버튼을 클릭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게 바로 결과셀이죠. 뭘 알고 싶은 건데 그 말입니다. 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만들 건데 결과설이 맞아요. 그러면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나리오 1 바로 앞에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오타가 없는지 봐야 됩니다. 이름 정의 잘 됐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름 오타가 없는지 변수값이 맞게 밑됐는지 총 요 네 군데를 보시면 돼요. 잘 됐으면 여러분들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복습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거 하고 이제 중요한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를 설명해 드릴게요. 음, 네, 말하세요. 참조로 이제 그 만약에 방금처럼 변수값을 입력을 했는데 잘못된 경우도 생기겠죠. 그럴 때는 이 요약 보고서를 지우셔야 돼요. 잘못했을 때. 요 요약 보고서 시트를 지우는 방법은 안에서 오른쪽 버튼, 삭제, 그리고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정의를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미리 이름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름 정의는 맞는데 변수값이라든지, 변수 셀 주소, 결과 셀 주소를 잘못 지정했다. 그럴 때는 이 안에 다시 가보면 남아있어요. 가상분석 가서 여러분들 시나리오 관리자 가면 여기에 있거든요. 존재합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순위 인상 이 부분부터 수정한다면요. 선택하고 편집 그리고 변수 셀 주소 혹은 시나리오 이름이 잘못됐으면 요 수정하면 되고요. 변수 값을 잘못 입력했으면 확인 눌러가지고 요게 30%를 치면 돼요. 0.3을 해도 되지만 30%가 입력하기 쉽거든요. 자, 수정했다면 확인. 그런 방법으로 밑에 것도 수정하시면 되고요. 결과 셀 주소가 잘못됐다면 요약 눌려서 요 부분을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은 H15 맞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리면 요 앞에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퍼센트 입력 잘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교재 144페이지입니다. 열기 찾아오기. 이번에는 완전 정복 공일 문제를 내시면 돼요.
자, 사장 출제용 공이 여러분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완전 정복 공일 문제 여시면 됩니다. 자, 부분합부터 또 나오는데 부분합은 정렬부터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작업이 표 안에 두고 정렬 들어갑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정렬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참조로 항상 기억하실 거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제목행은 정렬 대상이 아니다. 또 정렬 대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체크돼야 된다. 제가 이렇게 체크를 계속하는 이유가요. 시험장 가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1교시가 아니고 2교시 시험을 하면 1교시에 시험 치고 나온 분들이 과목 이 체크를 해제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독관 뭐 하시는 분들이 다시 세팅을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계속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이 부분이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 보시면 정렬한 학과를 첫째 기준은 오름차순이죠. 그러면 정렬 기준에서 필드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눌러주셔가지고 학과를 선택하고요. 셀 값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오름은 되어 있으니까 손댈 거 없고 그 다음에 한 번 한 개 더 있습니다. 학과가 같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정리를 보시면 돼요. 학번을 둘째 기준으로 이 말은 기준을 추가해야 됩니다. 기준 추가. 정렬은 기준을 몇 개까지 추가할 수 있냐면요. 64개까지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기시험 문제로 나오거든요. 일단은 기준 추가. 자, 여기 같은 학과일 때 두 번째 기준으로 또 정렬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학번을 선택하고, 학번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름은 되어 있으니까 뭐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랬더만 우선 여러분 잘 보시면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되니까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이렇게 나오죠? 같은 학과일 때 잘 보시면 여러분들 네트워크과일 때 학번을 보면 숫자를 보시면요. 작은 수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정렬이 잘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부분합 들어갑니다. 부분합은 오른쪽에 대요 그룹 안에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자, 정렬했던 이 기준이 되는데요. 우선 책 보시면 학과 별이죠. 그럼 학과를 선택하면 됩니다. 학번이 아닌 학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석과 평소의 학교를 구하야 됐죠? 학교값 맞고요. 출석과 평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책 총점은 해제하시고 출석과 여러분들 평소 두 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학과별로 묶어지면서 요약이 학계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나온 항목은 출석하고 평소만 나와줘야 돼요. 요 부분은 숫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단계는 잘 된 거고요. 한 개 더 있죠. 자, 총점의 최대값도 구하랬죠. 그럴 때 한 번 더 부분합을 눌립니다. 두 번째는 학과는 그대로 가네요. 여러분 시험에 가셔가지고 간혹 부분합이 시험에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렬이 두 개면 우리 정렬 두 번 했잖아요. 그럼 이 그룹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참조로. 참조로 학번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학번도 정렬했으니까. 지금은 학과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총점의 최대값이죠. 최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룹은 학과 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계산 항목은 출석과 평소가 아니거든요. 두 개를 체크해 하시고 여러분들 총점의 최대값이니까 밑에 총점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합 확인 누르기 전에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해제한다는 거. 이거 해제 안 하시면 앞에 구했던 합계는 삭제됩니다. 그래서 해제하고 확인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방금 구했던 최대가 요게
나오고요. 최대값은 총점만 나오면 잘 됩니다. 여기까지가 후분답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넘기셔가지고 완전 정복 02를 보겠습니다. 요거 닫기 하시고요. 여기까지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요번에는 여러분들, 목표값 찾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제일 쉽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총 금액 G12가 요겁니다. 요 G12라는 이 금액이 253만 원입니다. 여기 300만 원이 되려면 결과값이죠. 그러면 뭐가 궁금한 거냐면요. 상여율이 몇 퍼센트가 되면 이 금액이 300만 원이 나오겠느냐. 엑셀은요, 기능도 그렇고 함수도 그런데 이해만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이런 실무적인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뭘 쓸까? 아, 이걸 써야 되겠구나. 이러면 커말 자격증을 잘 배우시고. 그것 때문에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저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야가 수식이 있다 보니까 수식셀, 결과셀이고요. 찾는 값은 결과값인데 300만 원칠 거야, 나중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값을 바꿀 셀은 변수셀 주소거든요. 야를 찍을 겁니다. 이거 쉬워요. 순서대로 가면 돼요. 기능은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가상 분석 기능이거든요. 가상 분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를 클릭. 자, 수익셀은 여러분들 G12가 이하가 요 안에 있는 금액이 그 말입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300만 치실 때 쉼표 넣지 마시고요. 봉이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00만 원이 되려면 수치 0자 개수를 잘 넣어야 돼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조심하시고 값을 바꿀 셀은 여러분들 B14 지금 15%인데요. 나중에 바뀌어요. 확인 눌리면. 자, 약 300만 될 겁니다. 눌려볼까요? 오, 되면서 확인. 36%가 되면 요 금액이 나오더라. 이 끝이에요. 그래서 순서만 아시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까지가 목표값 찾기였고요. 찾기 하시고. 이제 완전 정복 03을 열 건데요. 통합을 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자, 완전 정복 03을 여시면 됩니다. 혹시나 잘 모르시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녹화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제가 녹화 잠시 중지하면 되거든요. 자, 우선 통합은요,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표가 몇 개를 추가할 것인지, 지금 표가 하나, 둘, 세 개를 통합 기능 들어갈 때 세 개를 추가할 거고요. 그럼 어디에 찍게 할 거냐면, 문제 보시면 표 4에 H19부터 요 B에 있는 빈 셀의 결과를 출력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우선 통합을 할 때 첫 번째 1번 작업은요, 어, 첫 행과 왼쪽 열을 포함해서 다 잡습니다. 야가 일당 1번, 작업수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능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 안에 저는 아이콘이 있는 이유가 해상도가 좀 낮췄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저 좀 길게 늙으면 여러분들에게 통합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통합. 잘 눌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함수는 뭘 써야 되냐면요. 요 평균이거든요.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참조에 커스 두시고요. 여러분 이제 표를 추가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표 1부터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올라가서 여러분 표 1부터 요 제품명부터 잡아주시면 돼요. A4부터 D9 추가. 그럼 추가가 됐습니다. 선생님 제가 모르고요. 엉뚱한 거 잡았는데요. 그럴 때는 삭제하시면 돼요. 지워지죠. 요거 지울 때는 삭제. 자, 두 번째입니다. 표 2도 제품명부터 표를 다 잡아주세요. 또 추가.
마지막 한 개 더 남았죠? 표 3에 제품명부터 다 잡아주세요. 또 추가. 그리고 항상 첫 행과 왼쪽 열, 별 말이 없으면 두 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본 대인계는 어저께 설명드렸죠? 이것은 초괄표들이 다른 시트에 각각 들어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동일 시트에는 이 기능이 안 되고요. 또 자동 반영이라는 말도 없잖아요. 이거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 그러면 평균은 88, 89. 이건 세 개 다 있으니까 결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통합이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완전 정복 공사 데이터 표 기능 또 한번 해볼까요? 닫기 하시고. 자, 여러분들 요 안에서 데이터 표를 열 건데 소스는 완전 정복 공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어저께 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형태죠. 이 표 보시면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연 이자율 변동에 따른 요번에는 이자율 변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열 변수거든요. 열 변수밖에 없죠. 원래 우리 어저께 할 때는 행 변수도 위에 있었거든요. 야는 야밖에 없어. 그럼 야만 변동됐을 경우 뭘 알고 싶은 거냐면 뭘 계산할 거냐면요. 월불입 금액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월불입 금액은 항상 왼쪽이나 여러분 위쪽에 수식으로 작성된 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거기서 여러분들 요번에는 월 불입 금액 여러분들 여기에 클릭하시면요. 수식이 들어가 있죠. 수식을 보면 알 수, PMT 하면 소식했던 우리 재무함수 중에서 대출이나 상품을 구매했을 때 매월 불입할 겁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 이자율만 여러분들 요 데이터 대신에 이 데이터로 집어넣을 거예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 셀 주소부터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요거죠. 뭐뭇을 계산하시오가 힌트였죠. 이하가 수식 셀이 들어있는 주소죠. 그래서 갖고 있는 위치는 어저께는 행변수와 열변수와 교차한 이분에 넣어놨는데 요번에는 어디 갖고 와야 되느냐. 이게 갖고 와야 되는데 요것은 우리 책 교재는요 너무 조금 친절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시험장에서 이게 아니고 야가 여러분들 야가 없고 요게 요렇게 출제할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연이자율이라고 여기에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게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이게 갖고 와야 되는 게 헷갈리는 거죠. 어. 근데 여기에 갖고 오면 안 되는 이유가요. 여기에 수식을 넣어내서 야를 탁 찍으면 수식이 그대로 결과 그대로 오겠죠. 야를 기준으로 이렇게 범위를 잡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여러분들 이 수식이 들어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셀에 있는 데이터를 인식하거든요. 근데 이 안은 여러분들 빈 셀입니다. 그럼 에러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갖고 와요. 그러니까 열변수만 있을 때 요게 수식을 갖고 와요. 여기 갖고 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교재 보니까 이렇게 글자가 찍혀 있으니까 이게 갖고 올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갖고 온 이유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넌을 하고요. 이 3셀에 가서 는 수식이 들인 주소가 여러분들 B4였죠. B4 주소를 찍어주면 됩니다. 엔터. 근데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출판사 교재에서 해설집을 간혹 보시면 그 저자분들이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이렇게 집어 넣어서 설명 넣어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도 써도 되고 좀 빠른 것이 는이 좀 빠르거든요.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같은 방법이니까. 자, 그리고 이 수식 넣었던 주술 기준으로 이렇게 또 잡으면 안 돼요. 이러면 열변수 값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D3부터 E14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선생님 궁금한 게 이거 에러 뜨는 거 아닙니까? 야 수식 기준에서 엑셀은요
오른쪽하고 대각선 방향의 왼쪽이 있죠. 이 값을 인식해요. 얘는 인식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잡을 때는 D3부터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자, 요까지가 먼저 해야 될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 들어가 볼까요?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클릭하시고 요것은 가상 분석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가상 분석이라는 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요게 우리 데이터 표를 클릭 행입력셀에는요, 행변수값이 없잖아요. 늘 주소는 없습니다. 비워놔야 되고요. 열입력셀은 왼쪽에 있는 변수, 연이자율이거든요. 원본 주소만 찍어주면 돼요. 그럼 이 수식에서 썼던 원본 주소, 연이자율 이 주소 아니면 이 주소. 야를 클릭, B6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주소를 대신해서 이 아들이 들어가서 계산하더라. 이겁니다. 확인 눌리면 끝이죠. 야가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책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표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가 한 개 남았죠.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잘 됐으면. 완전 정복 05 여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조금 전에 똑같은데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보고 변수셀과 결과셀을 파악해야 됩니다. 첫 줄에 보시면 이익률 B14 요거 이 주소죠. 이거하고 불량률 이 두 개가 요번에는 변수셀이 두 개입니다. 두 개 값이 바뀔 경우거든요. 그 뒤에 보니까 매출이익 합계셀에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결과셀은 G13이 결과셀. 그 다음에 변수셀은 요번에 두 개입니다. 두 개가 변수셀. 이름 정의하러 갈까요? 그러면 첫 번째 살펴보면 B14셀에 가서 여기에 입력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셀 포인트를 두고 이름 상자 가서 이름 정의하는 겁니다.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이익률이라고 오타 조심하시고요. 엔터. 같은 방법으로 B15에 셀 포인트 두시고 이름 상자 한번 클릭. 블록이 잡히죠? 불량률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G13셀에 셀 포인트 두시고 이합계라고 입력하면 되죠. 이름 상자 가서 쳐야 됩니다. 이름 상자에서 쳐야 됩니다. 세 군데 이름 정의가 잘 됐다면 클릭해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또 클릭해볼까요? 이름 나오죠? 그죠? 야도 이름이 나와줘야 되죠. 이렇게. 그럼 잘 된 거죠. 자, 이름 정의 다 했으니까 시나리오 만들러 갑시다. 자, 시나리오는 데이터 탭에 가서 가상 분석안에 있습니다. 에아를 클릭,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하시고요. 추가.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증가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경셀은 두 개입니다. 연달아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클릭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드래그 하면 되죠. B14부터 B15. 확인 눌리면 이제 변수값을 두 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 눌리고 한 번쯤 요것도 봐야 돼요. 이름 정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름 정의 안 돼 있으면 주소가 나오면 진행하시면 안 돼요. 취소하고 이름 정의하고 다시 넣으셔요. 그래서 여기 이름 정의가 잘 돼서 이름이 나왔다면 이익률 요 박스에 30% 넣어주시고요. 불량률에는 2%죠. 2%. 그리고 한 개 더 만들 거거든요. 여러분들 추가. 두 번째 만들 시나리오는요. 이익 감소. 책에 지금 제가 책 보고 치고 있거든요. 자, 문제 여기에 적혀 있죠. 그죠? 변경세를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확인. 요번에는 이익률은 책 보시면 20%죠. 그 다음에 불량률은 6%라고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익감소 변수값 각각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할 거 없으니까 확인.
그러면 시나리오가 두 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요약 보고서 만들 겁니다. 요약 버튼 클릭. 요약 보고서고요. 결과 셀 확인하시고 맞죠? 확인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트 앞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세 가지 이름 정의, 시나리오 이름 오타, 변수값 맞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타가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변수값도 맞는지 봐야 돼요. 결과는 알아서 나올 거니까요. 얘는 신경 쓸 건 없다. 그 말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분석 기능을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이제 139페이지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를 알아볼 건데요. 잠시 요거 닫기 하시고요. 음, 여러분들 우선 그 소스 열고 제가 개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번에는 139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찾아보기 하셔가지고 사장 출제 유형 동의 지금 맞거든요. 거기에서 출제 유형 동의 빼기 6을 엽니다. 막바로 들어가진 않고요. 기초 좀 하고 가요. 자, 열었다면 일단은 여러분들 한 가지 체크할 게 있는데요. 자, 매크로 작업 순서는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출제 형태가 여러분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한 거지. 조건부 서식, 이건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분석 기능, 이건 했으니까. 요거만 잠시 제가 어떤 건지 잠시 한번 요거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중점적으로 아셔야 되는데요. 기초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문항 나오는데 한 문항당 5점씩. 그렇게 보시면 10점입니다. 배점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컨트롤 N 눌리세요. 새로운 통합 문서를 하게 되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N. 그리고 제 따라 조금 입력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연습할 게 좀 있습니다. A1 셀에 여러분들 이름이라고 하시고요. 이름, 나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예이라 할게요. 여기는 이제 숫자 관련을 연습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여기에 5천 치시고요. 밑에는 4천. 계속 채워도 되는데 이 두 개를 잡고 자동 채우기로 땡기면 이렇게 감소된 값이 들어갈 거예요. 직접 채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상, 예상은 여러분들 우선 어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30, 20 두 개 치시고요. 두 개 잡아서 밑으로 자동 채우기 요렇게 나오기 30, 20, 10, 0, 마이너스 10 마지막 예사 여기는 여러분들 50 치고요. 40 두 개 잡고 자동차 핸들 나올 때 땡겨 있어요. 요 정도만 미리 입력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초 연습 좀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한번 집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우리 이제 10분 정도 쉬었다가 형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 데이터를 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제일 처음에 기초를 좀 할 건데요. 요겁니다.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 우리 일단은 정의할 때 모든 서식의 단축키가 컨트롤 1번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 참조로 그때 pivot 테이블 할 때 이거 쓰지 말았어요. 나머지는 다 써도 됩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 탭에 가서 사용자가 직접 형식을 정의할 때는 범주 안에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면 오른쪽 창에 형식란에 기본적으로 지표준돼 있어요. 직접 사용자가 형식을 직접 정의할 겁니다. 그때 쓰는 형식 기호가 있어요. 문자를 대신하는 사용자 재형식 기호는 골뱅이 등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범위는 들어갑니다. 이것도 연습해 보면요. 입력값이 홍길동일 때 결과가 고객님을 붙이고 싶어요. 띄우고 고객님. 그럴 때 골뱅이를 넣는 이유는 입력값이 요게 들어갑니다. 골뱅이 자리에.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붙이는 글자거든요. 붙일 때는 쌍따옴표를 묶어주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셀 서식 안에서 형식 칠 때 쌍따옴표 안 쳐도 띄어쓰기하고 고객님 넣어도 이렇게 되긴 됩니다. 어. 근데 셀 서식 해주는 것이 원래는 문자는 무조건 쌍따옴표로 묶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요거는 그냥 쳐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요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되는지. 그럼 우선 A2부터 A6을 잡고 컨트롤 1번 눌러볼까요? 혹은 셀 서식화가 됩니다. 범주에 가셔가지고 사용자 지정 밑에 있죠. 그럼 지표준이 기본, 야 숫자거든요, 사실은. 여하를 지워버리고 골뱅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쌍따옴표 치고 띄우고 고객님 쌍따옴표 원래 안 쳐도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엔터 치보면 고객님이 붙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회사에서 DM 발송할 때 여러분들 뭐 라벨지 만들 때 당연히 붙이겠죠. 일일이 여러분들 고객님이 입력하진 않거든요. 들어가 보면 요거밖에 없어요. 화면상이나 인쇄할 때 이게 출력이 됩니다. 그때 써먹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나올 확률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숫자부터는 이제 잘 나오거든요. 자, 요거는 일단 알아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용자 지정 형식 정의할 때 숫자를 대신하는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 우리 그때 pivot 테이블 할 때 잠시 한번 언급한 적은 있어요. 근데 지표준도 숫자고 0도 숫자를 대신한 형식 기호고요. 샵 물음표. 근데 여러분들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 설정에서 매크로 작업에서는요 무조건 하나 딱 정해드릴게요. 숫자는 무조건 0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전제를 두고 하겠습니다. 왜? 이것만 쓰면 돼. 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수점 첫째 자리가 표시하라면 입력값이 7입니다. 7.0이 나오도록 해라면 무조건 숫자를 대신하는 형식이요. 0을 쓰자 이거죠. 0.0 이라면 됩니다. 둘째 자리면 0.00이죠. 0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천단위 구분 기호는 무조건 샵, 콤마, 샵 0으로 할 겁니다. 1단위를 무조건 0으로 끝낼 거예요. 샵을 하죠. 요렇게 두 가지를 딱 정하겠습니다. 숫자는 무조건 0을 쓸 거고요. 천단위 구분 기호는 샵, 콤마, 샵 0을 쓸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헷갈리지도 않아요. 안 그러면 뭐 샵, 콤마, 샵 써도 됩니까? 예, 되긴 됩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0값이대로 0이 표시되게 하시오. 할 때는 0으로 가요. 이것저것 헷갈리니까 이걸로 가자 이거죠. 4번부터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이제 문제 속에 색과 조건을 제시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색과 조건은 무조건 대괄호 안에 입력해야 됩니다. 정의할 때. 문제에서 조건의 힌트가요. 셀 값이 뭐뭐 이상 비교 연산자가 나오잖아요. 조건이에요. 음. 그러면 조건이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순서는 여러분들 색 조건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조건 색 순서 바꿔도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갈게요. 색 먼저 넣고 조건은 뒤에 넣겠습니다. 요거는 순서는 관계가 없다는 거. 요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보통 두 개 이상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조건과 조건의 구분 기호는 무조건 세미콜론입니다. 이 세미콜론은 액세스 할 때 똑같아요. 무조건 구분 기호는 엑셀에서는 세미콜론, 액세스도 세미콜론 쓰거든요. 구역 구분은 무조건 세미콜론입니다. 그러니까 콜론이 아닙니다. 조심할 거, 세미콜론.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한번 연습해 보면요. 셀 값이 3000 이상인 경우 야가 조건 1이거든요. 그럴 때 천단위 구분교 넣고 색깔 넣는 게 형식을 정의할 때 우리 색 독적 천단위 구분교하고 색깔 넣는 경우죠. 야가 조건 1이고 셀 값이 3000 미만인 경우는 똑같이 천단위 구분교 파란색 이렇게 나왔다면 형식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첫 번째 조건 1부터 넣는다면요. 색깔부터 먼저 넣어야 되는데 색깔을 넣으실 때 중요한 것은 두 글자로 넣으세요. 빨간색을 하면 안 되고요. 빨강, 노랑이면 노랑, 파랑이면 파랑, 자주면 자주. 그렇게 두 글자로 넣어요. 색깔명을.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연산자 먼저 들어가고 3천 이상인 경우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 형식은 첨단위 구분교는 무조건 이거 쓰기로 했잖아요. 자, 요까지가 여러분들 조건 1이 끝났어요. 그리고 조건의 구분은 세미콜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3천 미만인 경우죠. 파랑색, 색깔명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파랑. 대괄호안에 입력하셔야 돼요. 대괄호안에 미만 3천, 그때 천단위 구분기호. 요거 연습 좀 해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얘 이까지 해볼게요. 여러분 B2부터 기초가 일단 중요하거든요. B2부터 B6을 잡고 컨트롤 1번 형식을 직접 정의할 때는 사용자 지정 그리고 지표주는 지워버리고요. 여러분들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대괄호 먼저 넣고 빨강.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이상기호 넣고 3000. 형식은 선단위 구분기호 넣어주시고요. 샵, 콤마, 샵 0. 조건 1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이 콜론이 아니고요. 요거 넣으면 안 돼요. 요거 넣으면 안 되고 세미콜론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파랑, 대괄호안에 파랑, 대괄호안에 미만 3천 전단위 구분경 넣어주시고요. 요까지만 십 형식. 조건이 정의 끝났습니다. 자, 요것을 제가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잘 쳤다면. 자, 요것을 제가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우리 요 데이터에 요 형식에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확인 눌려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천 이상인 경우는 빨간색, 미만인 경우는 파란색 맞죠? 5천을 여러분들 2천으로 치면 파란색 됩니다. 그죠? 또 5천 치면 빨간색이 되죠. 요것은 여러분들 조건부 서술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입력값에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 이거구나. 자, 여기 여러분들 방금 했던 거 요겁니다. 이 예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문제인데 좀 추가를 좀 시켜보면요. 셀 값이 3천 이상인 경우는 이제 기호가 있는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기호가 있다는 소리는 통화기호들 하죠. 이것을 제시를 할 때일까 요거 기호를 제시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기호가 있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지정하고 빨간색. 숫자 앞에는 특수 문자 올라간 화살표 기호 넣어라. 이렇게 나온다면요. 여기 첫 번째 조건 1이거든요. 두 번째는 셀 값이 3천 미만 똑같고요. 기호를 표시하고 천 단위 구분 기호 파란색. 숫자 앞에 내려가는 화살표. 그럴 때 표시가 이렇게 나와라. 그 말이거든요. 그다음 여러분들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은 요 문자 자음 플러스 한자 키입니다. 그러면 자음은 주로 일반 특수문자 시험이 나오거든요. 미음. 미음 한자 키 눌리면 요 안에는 일반 특수문자가 시험에 나온 문자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음 중에서도 미음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렇게 한번 형식 정리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추가적으로 수정할 때 요거는 넣어놨지 않습니까? 요 앞에 사실 특수 문자 넣을 때 쌍따옴표 안 쳐도 이 기호가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이제 묶어주는 게 정석이다 보니까 묶어준 거고요. 통화기호는 묶을 필요 없어요. 통화기호는 어떻게 넣느냐면 키보드 보시면요. 여러분들 백 스페이스 키가 요 키거든요. 키보드에 엔터 키 위에 있어요. 요 옆에 보면 통화기호 같은 게 보입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이거 눌러주면 돼요. 어, 요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만 추가해주면 돼요. 아까 거기서.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죠. 내리간 하차표 기호 미음 한자키 들려서 넣고 통화기호 넣어주면 됩니다. 요거만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범위를 다시 잡고 컨트롤 1번 요 천단의 구분교 앞에 커서를 두고 쌍따옴표 치고 미음 한자키 눌리면 특수문자 창이 뜨죠? 거기서 여러분들 여기에 올라간 화살표 선택하면 됩니다. 쌍따옴표. 그 다음에 통화기호 넣고요. 요거는 그 똑같이. 그 다음에 천단의 구분기 앞에 가서 쌍따옴표 치고 미음 한자키 눌려서 내려간 화살표 기호 여러분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화기호, 원자기호, 키보드 이쪽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요거예요. 요거만 추가해 준 겁니다. 아까 그 형식이 있어요. 요거만. 그리고 여러분들 잘 넣었다면 확인 눌려볼까요? 요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양수일 3천 이상의 경우는 올라가 놨을 거예요. 미만이 내려놨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나오면 잘 되는 겁니다. 형식은 요겁니다. 자, 그래서 특수 문자 넣는 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통화기호도 나오게 됐어요. 같이 확인해 보시고. 중간에 조건과 조건의 구역 부분은 세미콜론.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거고요. 세 번째는 조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을 경우.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양수에 대해서 뭘 설정하고 음수, 이 말이 나오거든요. 뭘 설정하고 0값 혹은 셀값이 0인 경우도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등장하면 야는 셀값이 0이다와 했던 0값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조건이 없는 경우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어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구역 순서가요. 양수가 첫 번째 인식하고요. 세미콜 구분했을 때. 두 번째 구역 음수 값으로 인식합니다. 정의했던 음수. 세미콜론. 세 번째는 영구역이고요. 네 번째는 문자열이거든요. 조건이 없을 경우에 구역 순서입니다. 그러면 구역 구분은 똑같이 세미콜론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양수에 대해서 빨강 천단의 구분기호 넣고 음수는 파랑 천단의 구분기호 0값은 0을 표시하시오. 그러면 문자열은 정의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양수 구역에 빨강 넣고 천단위 구분기호 넣고요. 세미콜론 음수는 파랑 천단위 구분기호 0구역은 0을 넣으면 되죠. 왜? 시험 넣으면 0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번에는 예3 범위를 야를 C2부터 C6을 잡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가서 원래 거 지워버리고요. 여러분들 요것을 지금 입력해 주시면 돼요. 우선 양수 구역에는 대괄호 넣고 빨강 전달 구분겨 놓고요. 세미콜론 음수는 파랑 전달 구분겨 놓고 끝 세미콜론 마지막 0구역은 0 양수구역, 음수구역, 영구역을 정했습니다. 요렇게만 넣어주면 돼요. 자, 과연 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그대로 제가 넣었어요. 확인. 그랬더니 양수는 빨강, 음수는 여러분들 파랑, 0은 0이 나오죠. 야를 마이너스 30 치면 파란색 바뀔 거고, 다시 30 치면 빨간색.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 여러분들 요
조건이 없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구역 순서가요. 요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필기 시험에도 나오거든요. 음.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추가해서 작년에 나왔던 시험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 문제는 좀 다르지만 영각과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시오. 여기 나온 적이 있어요. 요 문제는 좀 달리 나오고 형식 요거 정의한 요거는 좀 다르고 그럼 영각과 문자 데이터는 문자열 구역 요까지인데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란 소리는 구역은 남겨놓고 아무것도 정의만 안 하면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양수구역 부분 정의했죠. 여기까지 세미콜론. 음수구역 정의했습니다. 영구역 정의 안 하고 여러분들 문자열 정의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세미콜론 두 번 넣어주면 되죠. 그죠? 왜? 정의만 안 하고 구역 부분 넣어줘야 돼요. 아무것도 정의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정의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아까 방금 했던 거에 대해서 여기 아까 0을 넣었잖아요. 아까 여기 아까 이렇게 0이 들어갔었잖아요. 이 0을 지워버리고 세미콜론을 한 번만 더 넣어주면 됩니다. 야가 원래 0구역이고 마지막 2구역이 문자열을 정의하는 구역이거든요. 비워놓으면 돼. 우리 그럼 세미콜론 도움만 바꿔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진짜 안 나오는지. 여기서 똑같이 C2부터 C6을 잡고 컨트롤 1번 그럼 0을 지우고 끝에 0을 지우고요. 그 0 자리에 세미콜론 한 번 더 넣어주세요. 그럼 세미콜론이 두 번으로 끝나죠. 그럼 확인 눌리면 보세요. 0이 진짜 안 나옵니다.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A 문자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는데 예를 들어서 C2에 여러분들 가라고 문자 데이터 치볼까요? 문자 안 나옵니다.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럼 잘 됩니다. 사실은 입력이 돼 있거든요. 더블 클릭 입력돼 있는데 화면상에는 안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 부분. 요것은 형식은 다르게 나오고요. 이건 예고. 요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인데요. 우리가 이제 셀 너비만큼 특정 문자로 채우는 기능이 시험에 또 잘 나왔었어요. 이게 2022년도 기출부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별표 뒤에 입력되는 기호 문자는요. 셀 너비만큼 채워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시는데 일단은 별표 뒤에 오는 기호 문자는요. 쌍따옴표 묶어주시면 안 돼요. 야는 쌍따옴표 안 묶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 값이 30 이상인 경우는 빨강, 왼쪽에는 우수, 오른쪽에는 숫자 그대로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돼 있다면 아무 말이 없다면 이렇게 되겠죠. 우수 30 야가 딱 붙을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정의했을 때. 그런데 이렇게 넓혀라라고 보기가 나옵니다. 이게 셀의 넓이라면 이 공간만큼 너비만큼 공백으로 채워버리죠. 이렇게 만들어낸 소리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셀 값이 30 미만인 경우는 파랑, 왼쪽에는 보통, 오른쪽 숫자 그대로 표시하라. 그 말이거든요. 미만인 경우. 그러면 표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글자하고 숫자 사이에 셀 너비만큼 공백으로 채워버렸어요. 이 공간을. 이 벌어진 것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니? 요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형식 정의할 때 제일 처음에 일단은 빨강 먼저 넣고 조건이 있는 경우죠. 그러면 대괄호 안에 30 이상. 여기까지는 위에가 똑같죠? 왼쪽에는 우수, 오른쪽에는 0인데 원래는 이하가 딱 이하가 없고 우수하고 이게 딱 붙어 있다면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우수 0. 그럼 우수가 앞에 들어가고 숫자는 뒤에 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표시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럼 요 사이에 문자하고 숫자가 들어가는 요 사이에 가운데에 커서 두시고
별표 스페이스바 한 번만 넣어줘. 스페이스바가 공백 아닙니까? 공백 하나, 공백으로 채우겠다. 그 말입니다. 요 사이를 너비만. 그리고 세미콜론. 두 번째는 파랑. 그 다음에 30 미만인 경우죠. 미만. 그 다음에 보통 0인데 보통 0 사이와도 별표 스페이스 공백으로 셀 너비만큼 채우더라 이거죠. 왜? 이 글자하고 숫자 사이. 너비가 이 정도면 요 사이 공간을 공백으로 채우더라 이거죠. 이할 여러분들 참조로 이할 별표를 요게 0 뒤에 별표 투표해서 누르면 0 뒤에가 공격이 찾아지겠죠. 그죠? 그냥 딱 붙고. 뭐, 이렇게 넣는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고, 셀 너비가 이 정도 길이라면, 여러분들, 여기에는, 오른쪽에는 공백으로 쫙, 요 공간을 채울 거 아닙니까? 그죠?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가운데로 넣는 이유는 요 사이 공백을 찾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수하고 영 사이에 별표 스페이스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 알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쪽이 아니고 여기에 보통 별표 스페이스. 이렇게 정의하면 되거든요. 요것은 여러분들 예사에 D2부터 여러분 참조로 D와 E 요 경계선에 가셔가지고요. 이거 조금 넓혀볼까요? 일부러. 좀 길게 한번 좀 넓혀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자, 그리고 범위를 잡고, D2부터 D6을 잡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가서 지표준 지워버리고요. 여러분들, 요것을 입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선, 대괄호 안에 빨강, 그 다음에 조건 이상 30, 우수 왼쪽 하니까 제 쌍따옴표가 빠졌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수 쌍따옴표 치고 별표 다음에 여러분들 스페이스바를 한번 넣어주면 되고요. 0. 이까지가 조건 1이 끝났습니다. 조건 1이 끝났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조건 2는 요겁니다. 파랑 30 미만 보통 별표 스페이스바 0.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여기 시험에 처음 나왔을 때, 수험생이 많이 틀렸어요. 처음 보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보통 시험장 가시면 잘 안 틀리죠. 이제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잘했다면? 자, 이것을 그대로 제가 여기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똑같이 넣었습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보세요. 오, 진짜네. 좁혀보세요. 그죠? 공을 채워줘. 넓히니까 문자와 숫자 사이 공백을 채웁니다. 이렇게 되면 잘 됩니다. 그 문제를 바꿔서 하이픈으로 채워라. 그럴 때는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럴 때는 뭐만 바꾸면 돼요? 이 별표 스페이스바를 별표 뒤에 스페이스바를 지우고 대시. 요것도 마찬가지로 별표 뒤에 스페이스바 지우고 대시를 넣어주고 확인 누르면요. 진짜 대시로 채워지. 이렇게 바뀐 거죠. 별표로 차라면 여러분들 별표를 넣어주면 되겠죠. 별표를 두 번 합치볼까 이게 과연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표를 두 번 연달아 넣었습니다. 하면 되죠. 앞에 별표는 그 채울 기능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가 바뀌겠습니까? 공백이 나왔었는데 이 공백 요 자리에 다른 기호가 출제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죠. 또 공백받기 알면 안 되고 요것은 출제자의 마음입니다. 물론 치고냐 기호는 그거는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딱 갔더만은 한개 더 나왔어. 어 시험장 갔더만은 이렇게 나왔어요. 한 분이 있었어요. 숫자 오른쪽 원래 숫자 보시면 딱 붙어 있잖아요. 여기 그죠? 요게 한 칸 정도 띄어쓰기 하시고 나왔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언더바 대시를 넣어주면 돼요. 언더바 대시. 이 대시는 한 칸 정도 여백길입니다. 그래서 언더바 대시. 어디에? 숫자 뒤에. 언더바 대시. 0 뒤에 언더바 대시. 요거만 추가해 볼까요? 과연 요 사이가 한 칸 정도 떨어지는지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앞에 조건일에 0 뒤에 여러분들 언더바는 Shift 키 눌리고 0 옆에 대시 입력한 언더바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대시 Shift 키 눌리고 언더바 하고 놓고 대시 확인 눌려볼까요? 요만큼 떨어집니까? 그러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까지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춥니다. 기초가 됐기 때문에. 요게 일단은 중요하거든요. 이 기초를 알고 기초를 보면 별거 없습니다. 쉬워요.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조금 어렵죠. 실수도 하고. 그리고 참조로 정수 표시는 0이고요. 소접제 자리는 0.0. 혹시 둘째는 0.00입니다. 이건 0으로 다 넣어주면 돼요. 특수문자는 위험한 자켓라는 거. 그 우리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메이커로 이제 만드는 순서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메이커로는 여러 작업을 기록했다가 한 번만에 수행하는 거죠. 일단 빈 셀에 두고 시작하시면 돼요. 편을 두지 말고. 개발 도구 탭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참조로 화면 보시면 요거는 다 했기 때문에 잠시 닫을까요? 텍스 닫고. 소스 요거 가지고 보겠습니다. 나중에. 시험장 같으면 여러분들 위에 개발 도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표시하는 방법. 우리 책 보면 좀 경로가 긴데 이렇게 안 가더라도 좀 빠른 경로가 있습니다. 요 위에 탭 메뉴 있죠. 탭 메뉴. 아무 탭 메뉴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막바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야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요 탭 메뉴 요 안에서 하셔야 돼요. 어떤 탭이든지. 그리고 리본 메뉴 사용시간 막바로 요 창이 뜨거든요. 2번 사용시정 선택되면서 요 기본 탭 창이 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개발 도구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이거 시험장에서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체크하는 것도 수험자가 해요. 없을 때. 감독관 분한테 물어보면 말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말해줄 필요도 없고. 또 여기 생겼죠? 그겁니다. 우리 지금 작업 안 할 거지만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여러분 여기 보면 코드 그룹에 메이크로 기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늘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간혹 이제 좀 한번 했던 분, 쌤, 요 밑에 거 하면 안 됩니까? 아, 됩니다. 그런데 그럼 개발 도구 탭 표시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표시하는 이유가요. 여러분 나중에 요 삽입의 아이콘 있죠. 이거 잠시 눌려보시면요. 단추로 그리는 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단추는 개발 도구 탭이 있어야 돼요.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야가 있든 말든 관계없지만, 삽입이 요걸 쓸 경우 단추 요거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 도구 탭 무조건 표시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 안에 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순서가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요. 요거거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코드를 가면 메이크로 기록 아이콘을 클릭하면요. 메이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 안에 메이크로명을 입력 후 엔터 또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창이 딱 닫힙니다. 그리고 문제 제시했던 작업을 수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형식 적용하는 거. 다 끝나면 블럭이 잡혀 있거든요. 블럭을 해제하기 위해서 빈셀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런데 5번은 반드시 해야지만 점수를 주는 겁니까? 아니요. 감점 요인은 없습니다. 블럭이 잡혀서 끝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깔끔하게 끝내기 위해서 블럭을 해제하기 위해서 빈셀을 한번 클릭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작업을 하지 마요. 기록 중지 안 하고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버리면요. 도형이나 단추 그리는 것까지 시험, 요 매크로기로 할 때 계속 생기는 거야. 야까지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형이나 단추 그리기 전에, 여러분 자꾸 실수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기록 중지를 했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강의할 때마다. 근데 실수하거든요. 기록 중심 꼭 하고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형이나 단추를 그리는 이유는 뭡니까? 시험에서. 이제 요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서 도형 또는 단추를 딱 클릭하면 요 작업이 한 번만에 수행되는 거예요. 실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럴 때 문제에서 항상 그릴 범위를 제시하거든요. 그때 눈금선에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는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지 말고 드래그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모르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모르고 클릭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잘못됐다기보다는 기본 크기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부분선에 맞추기 위해서 또 크기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면 시간 소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하기 위해서 드래그하면 딱 맞게 그려집니다. 아시겠죠?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클릭은 하지 말자. 그겁니다. 자, 그럼 우리 요것은 나중에 한번 해볼 거고, 지금은 작업 내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보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표4에서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표4에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디까지 F12부터 H18까지 요 영역에 대해서 매크로 기록 작업에 들어갈 건데 먼저 한번 먼저 해보고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형식 정의부터 연습할 건데요. 셀 값이 0보다 큰 경우 조건이죠. 파란색 넣을 거고 기호가 있는 천 단위 표시할 겁니다. 여기 조건 1이고요. 셀 값이 0인 경우는 별표 기호만 넣을 겁니다. 조건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처음에는 범위 잡았다면 요겁니다. 색과 조건 순서로 입력할 겁니다. 순서 바꿔도 되면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란 요겁니다. 파랑. 0보다 클 경우죠. 자, 이건 아까 우리 연습했잖아요. 통화기호 넣고 전달을 굽은 게 무조건 이걸 가기로 했죠. 그 다음 세미콜론. 그다음에 셀 값이 색깔이 없거든요. 셀 값이 0인 경우 색깔명을 만약에 안 넣으면 기본적으로 검정색으로 들어갑니다. 0인 경우는 특수문자 별표 이거 넣어주면 끝이. 음. 우리 기초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빠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범위를 잡았다면 컨트롤 눌러가지고 요거 지금 사용자 지정 선택해서 형식란에 요거 지금 입력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해봤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정의하는지 지금 쭉 입력을 합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형식을 요대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번 눌러가지고 제가 사용자 지정 형식 원래 그 지워버리고 여기에 그대로 넣습니다. 확인. 이렇게 빈셀을 클릭. 여기 작업 내용입니다. 음. 자, 그리고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2번은요, 여러분들 형식을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는 건 아니고 범주 안의 형식만 선택해서 그냥 설정하는 거예요. 뭐 입력하는 거 아니고. 그건 범위 잡고 똑같은 겁니다. 컨트롤 1번. 먼저 보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는 숫자 형식만 바꿔라 이거죠. 직접 정의하는 거 아닙니다. 숫자를 선택하고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라. 체크되어 있네요.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확인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작업이에요. 인쇄를 클릭. 그러면 이번 문항은 시험에서 여러분들 형식 정의하는 문제가 안 나오고 그냥 일반적인 형식만 선택하는 거야. 어. 자, 이 작업을 이제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작업 순서로 넣어가지고. 자, 작업 내용만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순서대로 제가 갈 테니까 천천히 갈 테니까요. 이 순서대로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아무 빈셀에 두고요. 안에만 안 두고 바깥에. 자, 여러분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이제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메이크로 기록. 자, 메이크로 기록 대화 상자 뜹니다. 여기 메이크로는 뭘 치냐면 책에서 보시면요. 첫 줄에 서식 적용돼 있죠? 서식 적용 치고 참조로 메이크로 이러면 공백을 넣을 수 없어요. 붙여서 쳐야 됩니다. 엔터. 바뀌었죠? 이제 작업하는 내용이 비주얼 베이직으로 기록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범위 잡습니다.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할까요? 범위 잡고.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가서 여러분들 아까 연습했던 것이 남아있거든요. 그거 좀 활용 좀 할게요. 제일 밑에 있어. 해봤으니까 요 선택만 하겠습니다. 요 그대로 한번 써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했다고 치고 우리 아까 연습했잖아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블럭이 잡혀 있잖아요. 빈셀 한번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작업이 남았어요. 마지막 작업은 바로 요거죠. 기록 중지. 이거 안 한 거 참 많아요. 시험장 가면 기록 중지를 마지막으로 해줘요. 클릭. 메이크를 만들었어요. 선생님 점수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점수 0점.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두 번째입니다. 단축을 읽 건데요. 여러분들 그 책 보시면 1번에 두 번째 살표. 자, 우리 어디 그릴 거냐면 동일 시트 H4부터 HO에 그리랬죠. 그럴 때 여러분들 H4에 두고 왔어요. H4 셀포드를 두는 이유는요. 이게 딱 두면 그릴 위치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두고 막 그려야 되는데 그릴 때 모르고 H4에 안 그리고 딴 데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셀 포인트를 딱 두고 그리면 이하부터 스타트입니다. 그죠? 나중에 단추를 클릭하면 참조로 여러분들 아이콘 모양이 더하기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왼쪽 상단 가장자리 경계선에 가서 더하기를 배치하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입니다. 어디로? 이건 H4까지니까 H4부터 H5까지니까 밑으로 드래그. 그러면 딱 어떻게 되냐면요. 부분선에 여기에 눈금선이죠. 딱 맞춰서 딱 자석처럼 붙어요. 회색 선이 생기거든요. 탁 놓을 때 마우스를 먼저 놓고 Alt 키는 마지막에 날려요. 안 그러면 또 탁 되돌아가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우리 단추 그리는 방법 컨트롤 그룹에 삽입 아이콘 클릭 양식 컨트롤의 단추는 처음 겁니다. 늘 나옵니다. 시험. 단추 클릭. 자, 더하기가 바뀌었죠. H4 왼쪽 상단 모서리에 두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놓지 말고 드래그입니다. 밑으로 떡 당겨보세요. 그러면 회색 네모가 딱 붙죠. 자석 보여 턱턱 붙잖아요. 움직이도. Alt키 놓으면 안 돼요. 자, 딱 맞아 떨어졌다 하면 마우스를 먼저 놓고 Alt키는 마지막에 놓습니다. 그리고 참조로 단추를 그리고 나왔을 때는 이 창이 떠요. 도형은 이 창을 떼야 되거든요. 자국을 뜹니다. 우리가 만든 메이크로 보이네요. 서식 적용. 선택하고 밑에 확인. 그러면 이 메이크로가 이 단추에 할당이 됐어요. 그리고 이 글자도 바꿔야 되거든요. 단추 1.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책 보면 두 번째 살펴입니다. 텍스트는 서식 적용으로 입력을 했죠. 단추 안에 마우스 갖다 대면 I 모드로 바뀝니다. 편집 모드입니다. 야를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요. 원래 거 지우고 서식 적용하고 난 뒤에 조심할 거 엔터 치지 마세요. 바깥에 클릭. 엔터 치 위로 올라갑니다. 엔터 많이 치거든요. 여기에 바깥에 클릭. 엔터 치면 그 밑에 거 지우면 됩니다. 제가 좀 이따 하게 할게요. 마저 한 개 하고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서식 형식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설정만 하는 거예요. 그럼 빈셀의 도구 똑같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두 번째 메이크로 만들까요? 메이크로 기록. 자, 여러분들 메이크로 이름은 서식 해제입니다. 오타나면 안 돼요. 엔터. 그리고 똑같은 범위 잡아주시고 여러분들 컨트롤 1번.
범주 안에 숫자를 선택이 됐죠. 천 단위 구분 연결했지 않습니까? 돼 있네요. 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숫자. 확인만 눌리면 됐고, 빈셀을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 그러면 메이플은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요번에도 단축 그릴 건데 H7 여기서 그릴 거예요. 여기 두고 하면 좋습니다. 자, 똑같이 단추 또 그려볼까요?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삽입 아이콘 클릭, 단축 클릭하시고요. 왼쪽 상단 모서리에 더하기 배치하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H8까지 밑으로 드리고 마우스를 먼저 놓고 Alt키 마지막에 놓고 서식 해제 선택하고요. 확인. 요 글자 바꿔야 됩니다. 원래 거 지우고 서식 해제라 이랬죠? 서식 해제 바깥에 클릭.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깥에 두고 서식 적용을 해볼까요? 되고 해제 눌리면 해제되죠? 눌렸을 때 기능이 되면 10점을 받으시면 됩니다. 에러 뜨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10점.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 순서 이게 처음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까지 잘하셨는데 이 작업을 안 해버리고 기록 중지한 분도 있고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6번이에요. 작업은 참 잘했는데 기록 중지를 안 하고 도형 단추를 그리면 안 돼요. 그럼 얘가 계속 만들어서 실행할 때마다 그럼 잘못된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지우는 겁니까? 요거 지우는 매골 샀던 거. 요거 다 하셔야 돼요. 잘못했다.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코드로 똑같이 가서 메이크로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우리 잠시 이제 연습했으니까 한번 한 개만 지워볼까요?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내가 만약에 두 번째 서식 해제를 잘못했다.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코드 그룹에 메이크로라는 아이콘, 기록 아닙니다. 메이크로 아이콘 클릭하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내가 만약 서식 해제를 잘못했다. 지우고 싶다. 요 옆에 삭제 있습니까? 눌리면 한번 지워볼까요? 이해해볼까요? 이렇게 지우면 돼요. 이렇게 지우면 돼요. 다시 만들면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메이커로 지우는 것까지. 여기까지 하시면 끝나는 거죠. 요것을 여러분들 처음에 헷갈리더라도 딱 3, 3번만 연습하시면 쉽게 다 됩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문제마다. 요까지 오늘 하고 내일 오시면 맞아 하고 기출 풀고 좀 중요한 걸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